그 위원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나무를 한 1년에 50그루씩은 심어야 되겠는구나. 아, 진짜 내가 무엇을 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뭐 대표님 얘기를 듣고도 그렇고, 위원님 얘기를 듣고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커피를 마시는 양을 생각해보면 1년에 50그루씩의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커피를 끊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절반 정도는 제가 차로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오늘 엄선희 대표님은 저기 제품을 좀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어떤 제품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일단 제가 코스타리카에 방문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코스타리카에서 생산한 탄소 저감 커피가 올해 한국에서 출시가 됩니다. 네. 이건 제가 출시를 하는 건 아니고, 아름다운 커피라고 하는 그 공정무역 기관에서 그 코스타리카의 기존에 이 공정무역을 하고 있던 곳에서 탄소 저감 커피를 생산하고 있어서 이 솔브라는 브랜드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것은 솔브의 첫 번째 제품이었던 여성의 커피,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커피고, 이것에 이어서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커피로 아마 조만간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제 경우에는 이 아프리카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커피 문제에 주목해서 보니까 많은 전환들이 남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탄소 저감, 탄소 중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코스타리카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서진석 위원님 발표 중에도 과테말라, 콜롬비아, 브라질이 많이 나왔죠. 그쪽은 이미 거기에 대한 전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워낙 소규모 농부들이 많고 이것에 대한 대응이 정부 차원이라든지 기관 차원에서 투입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아프리카 안에도 탄소 저감 커피로 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과 어떻게 하면 이제 농부분들이 이것을 탄소 저감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를 하게 될 커피가, 여러분들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 드시잖아요. 그래서 탄소에 민감하신 분들은 디카본 커피 드세요. 디카본. 네. 이름 좋네요. 네, 디카본. 네이밍을 저희는 디카본 네. 커피로 잡았고요. 여기에 이제 QR코드를 넣어서 QR코드 찍으시면 아까 이제 서진석 위원님 보여주신 것처럼 각 과정 안에서 막 탄소가 어디인지 작은 회사들이 그런 걸 한다는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던 루안다 쪽 농부분들을 데이터를 지금 다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직접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아직은 시제품이라서 이제 만약에 이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하게 되면 제가 본 제품 나온 걸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두 가지 패키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화면상에 잘 안 보이실 텐데 디카본 커피라는 이름으로 있는 것이 있고, 하나는 제가 밀고 있는 여러분 커피 줄이셔야 됩니다. 그거 그대로 제품명으로 했어요. 그래서 커피 좀 줄여요. 이게 제품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요? 두 가지로 네. 네, 조금씩만 드시라고 이렇게 네. 두 가지 해서 가지고 왔는데 곧 네. 출시가 될 거고요. 아마 이 솔브 코스타리카 커피가 나오는 시기와 비슷하게 이 아프리카 저탄소 커피도 같이 보여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제 제가 아까 대충 그래프를 보니까 현재 저탄소 커피라고 하면 물론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나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기존의 커피보다 진짜 한 5분의 1 정도의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많이 마시는 아메리카노로 따진다면 에스프레소 아까 나왔는데 한 5분의 1 정도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준비하시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 일반적인 커피보다 얼마나 좀 이 탄소가 줄어드는 걸까요? 지금 제가 루안다 쪽에서 준비해서 데이터를 모은 것으로는 이쪽에서의 프로세스도 완벽하게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지금 과정 중이어서 생산지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의 약 한 45% 정도를 절감한 탄소 저감이고요. 제가 코스타리카에서도 그 전문가분들 많이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탄소 중립 케이스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탄소 저감을 모두가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연히 탄소 저감을 모두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필요한 행동이다. 중립까지 가려는 목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이고 네. 언젠가는 이루어야 하긴 하겠지만 그 과제가 농부분들한테는 너무 큰 네. 과제로 느껴진다는 네. 거예요.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들을 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듣고 아프리카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일단 네. 시작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제 뭐 아이러니란 말도 하는데 친환경 제품을 많이 사면서 나는 친환경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네, 친환경 제품을 많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 제품을 적게 사는 것이 훨씬 더 그러니까 리듀스 하는 부분 아까 강조하셨는데 그 부분을 잊어버리고 친환경 저도 파타고니아 옷을 입고 다닙니다만 파타고니아 친환경이라고 파타고니아 옷을 막 1년에 10번씩 20번씩 산다는 건 이건 오히려 더 반대되는 일인 거죠. 파타고니아도 그걸 원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그걸 잊고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업들은 계속 생산량을 늘리고 계속 판매량을 늘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 안에서 ESG라고 하는 가치를 같이 만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좀 말이 안 되는 일인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인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생산의 규모, 경제의 규모들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걸 넘어서 정말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리제너레이트의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질문하시는 분 중에 과연 이 저탄소 커피 또는 탄소 중립 커피를 구분하는 방법은 뭔가에 대한 질문이 꽤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탄소 중립도 인증이 있다라는 예. 소개를 네네, 해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탄소 중립에 인증을 해주는 기관들이 제3자 네. 기관이 있고요. 코스타리카에서는 그 탄소 중립 인증을 영국에 있는 표준화 기구에서 네네. 해줬더라고요. 이제 네.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제로 카본 이런 이제 그런 이름들을 가진 네네. 곳들에서 인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그 코스타리카에도 많진 않다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13,000개, 네. 13,000개 정도의 커피 농장이 예. 있는데 그 중에 탄소 중립 인증을 받은 건 8군데밖에 없다고 해요. 아하. 왜냐면 일단 인증을 받는다는 건 비용이 필요한 그렇죠.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소규모 생산자들이 많은 커피 산업의 경우에는 생산자들이 그 부담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 인증을 가지고 탄소 중립 커피를 구분하고 그것이 뭐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사실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서진석 위원님 많은 사례 소개해 주셨는데 이런 어떤 투명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탄소를 줄였습니다라고 정보 공개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신뢰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은 이게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이걸 해야겠다라는 기관 또는 이제 회사들이 발빠르게 좀 진정성을 가지고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그린워싱이긴 합니다. 너도 나도 이 탄소 중립 또는 탄소 저감 이 단어가 너무 일반화되면서 너도 나도 사실 이거 탄소 저감이야 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구분하기가 어려워질 거거든요. 아마 구분의 문제는 그 이후에 생기게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보시면 좀 발빠르게 시작했던 기관들은 정말 무언가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방송을 보시거나 나중에 녹화 방송을 보시면서 나 이제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뭐 그 저탄소 커피, 탄소 중립 커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카페가 넘쳐나잖아요. 넘쳐나는데 카페를 이 상황에서 더 만드는 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런 오히려 그 저탄소 커피가 아니라 차를 보급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는 게 훨씬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저는 이제 고민되는 게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글로벌 대기업 아까 네스프레소 말씀도 하셨고 많은 글로벌 대기업이 이 저탄소 또는 이런 이 지속 가능한 커피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커피 회사들도 이제 뛰어들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우려되는 점이 좀 많거든요. 뭐 기존의 공정무역 이슈 때도 그랬고, 뭐 이번에 ESG 이슈도 그렇지만, 어떤 그냥 쉽게 인증을 사와서 그것을 일부러 이렇게 내세운 다음에 그게 전체인 양 이렇게 부풀리는 방식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많이 해왔던 방식인데,
그냥 사오는 거 쉽게 보면 그냥 뭐 일부러 사와 쓰는 건데 좀 우리나라도 커피를 다루고 있는 회사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더더군다나 큰 기업들도 있지만 우리 작게 커피를 운영하는 커피 이제 카페들도 동네에 많고 이런 동네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 또는 작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지속 가능한 커피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시작점을 어디로 잡으면 좋을까요? 저는 아까 좀 전에 질문에까지 포함해서 같이 네.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제가 이번에 탄소 중립을 선언한 한 기업 한 열 몇 군데를 봤는데요. 탄소 중립 검증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걸 또 넘어서서 탄소 중립 커피 한다라는 것은 인정해 줘야 되겠지만 또 하나의 한계도 있습니다. 탄소 중립 어떻게 하나요? 아까 네스프레소 24% 줄였다잖아요. 중립하면 나머지 76% 돈으로 상쇄시키는 거잖아요. 중립은 결국 감축과 상쇄인데 상쇄에 기반한 중립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가 단언컨대 탄소 중립 선언을 할 수 있어도 탄소 중립 커피를 실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돈을 추가적으로 해서 상쇄를 상당히 해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 중립만이라도 어떤 형태, 이게 그린워싱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라도 탄소 중립을 실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기업의 약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탄소 중립을 하려면 가치 사슬로 추적성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추적성과 투명성 이 두 가지에서 한계가 있어요. 1차 협력사까지만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농장, 목장 단계까지 추적하고 공개하고 하는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에 매우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관련되어서 또 하나의 한계가 뭐냐면 이게 탄소 중립 커피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안심하게 사 드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탄소 중립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탄소의 나머지 26%나 20몇 %는 소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소비자의 참여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나무를 많이 심었으니까 이 커피는 탄소 중립이니까 이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기업이 이해관계자와 같이 협력을 해서 그것을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된다면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데요. 제가 본 바로는 가장 지금 농장 단계에서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데들은 그 질소나 비료 이런 부분들까지만 포함해서 탄소 중립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들은 토양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고 산림 문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질소, 비료 이런 부분들만 해서 탄소 중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러면 그것이 탄소 중립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제가 어떻게 본다면 기업에게 상당히 많은 요구들을 하는 것인데 이런 거 다 차치하고요. 일단 탄소 중립 선언만이라도 그린워싱이라도 좋으니까 선언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탄소 중립이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그냥 캠페인 하시는 줄 알고 기업의 회장님들이나 CEO들이 넷째로 뭐 그거 캠페인 아니야? 뭐 우리도 참여한다 그래. 그래서 또 옛날 새마을운동 참여하듯이 그렇게 일단 질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전략을 짜고 있는데 회사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올해 뭐 지속가능 보고서들이 많이 발간됐으니까 그걸 쭉 보니까 전혀 계산되지 않은 그냥 우리는 뭐 매년 5%씩 줄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그런 계획만 내놓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우리는 아직 계산기를 뚫어보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 이 탄소 중립 커피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이 농가들의 문제도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아니 커피 소비를 줄이면 농가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농가들은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뭐 의류 산업을 줄이면 의류 공장에서 일하시는 의류 소비 줄이면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어떡하냐? 우리 많이 걸어 다니자 그러면 택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냐? 이런 어떤
경제적인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논리와 환경이나 사람을 위해 된다는 논리가 뭘 하기만 하면 ESG는 항상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런 질문, 커피 소비를 자꾸 이렇게 커피를 소비를 줄여면서 커피를 파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한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현지에서 이제 살면서 제가 목격했던 것은 무엇이 있냐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현금화가 가능한 농업이나 뭐 이런 생계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커피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멀쩡한 숲을 베어버리고 커피나무를 심고, 또는 품질이 완벽하지 않은데도 일단 양을 채우기 그렇죠. 위해서 네네. 이렇게 나쁜 품질도 이렇게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풀선 커피가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어떻게든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생산지에서 많이 만드는 것이 그분들에게 또 많은 현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농산물이 그렇듯이 기후에 따라서 어떨 때는 너무 풍작이면은 커피 가격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걸 조절하겠다고 심지어 브라질처럼 최대 생산국에서는 가격 조정을 위해서 멀쩡한 커피를 받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너무 시장 논리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농민들에게는 좋지 못한 결과들이 많이 나온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어떤 정당한 기준을 만들면서 적정한 양을 우리가 잘 지켜주게 되면 농민들도 좀 더 품질 좋은 커피를 좀 더 좋은 가격에 자신들의 생계를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기후 변화라는 것이 이분들한테는 그냥 커피 가격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재난의 문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 너무 큰 영향이 없는 수준 안에서 여러 가지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과 함께 농업도 여러 가지 다양화해야 이분들도 기후가 변화해도 뭐 하나가 잘 안 돼도 나머지가 좀 잘 되고, 먹을 거는 그래도 내 밭에서 나오고 이런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막 커피를 많이 마시면 커피 농부들이 부자가 되겠지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일 수 있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뭐 도넛 경제학 말씀도 하셨는데, 개별 기업이 아까 개인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하는 것도 되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 기업의 경영상에서 ESG뿐만 아니라 이 경제상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게 바로 도넛 경제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지속 가능한 경제에 대한 논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적정한 생산량을 지금은 뭐 전 세계가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IT 시스템이나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 적정한 가격으로 적정하게 구매하고 적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어야 지속 가능한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소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그 키자미 테이블이죠? 네. 소셜, 그죠? 그 스왈라이어로 소셜라인데, 앞으로 이 키자미 테이블은 어떻게 소비자들과 지속 가능한 생산, 그 다음에 이런 경제를 이끌어 나가실지, 이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포부, 키자미 테이블이 앞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저는 이제 비즈니스의 방향성이 네. 좀 현지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소비자분들이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과 동시에 생산자분들도 인식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료를 많이 쳐서 생산성이 좋아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사실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를 해야 내가 이걸로 오랫동안 먹고 살 수 있을지, 나뿐 아니라 나의 아들, 손자까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사실 좀 다측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현지의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고요. 그 부분이 탄탄하게 잘 준비가 된다면 자신 있게 저는 이제 한국 소비자분들에게 또는 다른 커피 소비자분들에게 이런 커피가 지금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메시지에서 중요한 건, 개인으로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함께하는, 그러니까 조직화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좀 더 덩어리로 움직여야 되고, 함께 이런 개념들이 좀 더 확산이 되는 형태 안에서의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메시지로 읽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해주시는 분들부터도 제가 얼마만큼 이 짧은 시간 안에 생각이 바뀌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증명을 계속해 나갈 테니까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당장 내일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한 번만 더 이 문제를 또 생각을 해주신다면 네. 네,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커피를 할 때 좀 한 숟갈 더 넣는 걸로 적정 커피를 만드는 걸로.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농업에 대한 이야기, 기업에 대한 이야기, 탄소 중립의 현실화에 대한 부분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 미리 탄소를 통해서 본 ESG, 예, 우리 어떤 말씀으로 좀 오늘 마무리를 하고 싶으신지요? 네. 매우 어려웠죠. 커피를 예. 얘기했지만 커피만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한 예. 얘기는 커피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커피를 대명사로 이용을 해서 모든 많은 것들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전에 지구가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탄소 중립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생태계가 망가질 것 같아요.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만 문제를 제기해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 아까 질소인 이런 얘기 했는데요. 이 탄소 농가에서 질소 비료를 좀 줄이고 그걸 통해서 탄소를 절감했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그 질소는 바닷물에 휩쓸려 들어가서 질소인의 순환은 아까 요한 록스트림이 얘기하는 우리 지구 한 개의 9가지 요소 중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망가지게 된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탄소 문제에 대해서 기술 행동주의자나 또는 기술적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저는 이 탄소를 접근하는 부분에서도 자연 기반 탄소 저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결합하지 않고서 기술 중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런 탄소를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할 때 항상 끝은 이래요. 우리가 각자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사기입니다. 첫 번째 사기는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착각에 들게 함으로써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게 하는 측면에서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커피 더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도요. 우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것에 더 힘을 기울이게 된다면 우리가 훨씬 더 탄소 중립 사회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으로 인용을 드렸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것보다 우리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쪽으로 돼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번 인스비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한번 결론을 내보고 싶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SG,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 이제 ESG 주제를 하고 있는데, ESG를 하면 할수록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ESG가 아니라 이제는 지속가능 경영, 또는 이제는 앞으로 더 지속가능 경영 한 1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제너레이션 TV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드는 게, 우리가 ESG, 즉, 평가나 투자 중심의 이 환경과 사회, 또 거버넌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넘어서 정말 진짜 지속가능 경영을 해야 될 것이고, 지속가능 경영뿐만 아니라 이제 되살림, 우리 그냥 기업이 지속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해관계자들이 지속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었던 또는 없어졌던 부분들이 되살아나는 이런 형태의 경제와 경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저희도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와주신 분 중에 끝까지 좀 남아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 중에 저희가 이분들께 좀 커피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김민경 님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김민경 님께 우리 커피 또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천사라고 하는 분이 또 열심히, 혹시 아는 분이세요? 거의 구천사라는 분도 오셔서 굉장히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김민경님, 구천사님,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와서 이희정님께서 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들께는 우리 오늘 커피를 좀 보내드리고,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스비 TV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달, 이번 달에 10월 달이니까 11월 달에는 우리가 연말을 맞아서,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이 ESG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또 실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고 또 메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마지막 인사 말씀 해주시죠, 대표로. 네. 제 대표로. 네, 여러분. 커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관심이 닿는 하나하나를 바꿔나가는 것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한 일주일 정도 이후에 우리 잘 편집을 해서 또 녹화 방송으로 유튜브 인스비 TV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